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10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공익신고했던 이 제보자라는 사람이 어제 한 종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웅 의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을 봤고 그 전날이죠. 고민 끝에 내가 제보자라는 걸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건 맞는데 당에는 따로 전달하지 않았다. 본인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달한 건 받은 건 맞는데 김 의원이 당시 전화로 다 대검찰청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의미를 잘 몰랐다. 이것을. 왜냐면 그 대화방 캡처에 나온 그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 인물이 검사인 줄도 몰랐다. 아마 그래서 당에다가는 접수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나중에 이제 그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료를 받은 것을 그렇다는 사실을 뉴스버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알렸을 뿐 그것이 무슨 정치 공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여야 어떤 캠프에 속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제보를 받고 전달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그것이 나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제보한 사람이 직접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쨌거나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웅 의원이 전달한 자료를 이게 손준성 검사에게 정말로 받은 것인지 김웅 의원이 또는 손준성 검사가 이 본제의 고발장을 직접 작성을 한 것인지 등등등에 해서 이제 진상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린 겁니다. 다만 이 해검에 제출했다는 이 제보자의 휴대전화 자기가 공익신고하면서 했다는 것은 김웅 의원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전달된 경로만 확인되는 것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까지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이건 진짜 사실인지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여부들은 이 제보자의 영역이 아니고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영역인데 이걸 하려면 휴대폰 전화를 조사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제보자가 누구고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으며 국민의힘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전 단계가 아직 안 알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어제 그저께 8일날 밤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고서 국민의힘의 그 김웅 의원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김웅 의원하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때문에 이 사람은 입장문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웅 의원은 여러 인터뷰에서요. 제보자라는 사람이 내가 보낸 다른 자료를 손 검사가 보낸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보낸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손 검사가 보낸 것처럼 다른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자는 조작을 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제보자라는 사람은 당시에 당 사무처 사람으로서 이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이 사람도 대권 주자죠.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김웅 의원은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터넷 매체에 제보했다는 사람, 여기 계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기서는 김웅 의원이나 이 윤석열 총장은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성도 특정을 안 했는데 본인이 저 사람들이 나를 지목한다고 하면서 입장문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자기가 언론과 통화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당신이 제보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대고 그러니까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제보자냐 공익신고자인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뉴스버스 인터넷 매체요. 거기다 제보 문제죠. 관계자하고 접촉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조차 말할 수 없다.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법적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에 입장문을 얘기할 때하고 인터넷에나 언론에 인터뷰할 때하고 좀 달라진 겁니다. 제보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 전에는 김웅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이 뭐 나를 명예훼손해서 법적 대응한다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 201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여당이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 정치활동을 시작하더니 2016년에는 국민의당 비대위원하고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활동하다가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당 창기를 준비하더니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합류해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어요. 여야를 넘나들던 사람입니다. 이 당 저 당을. 김용현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N번방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팀에서 함께 합동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하는 거 달라지는 거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하고 아까 그 한 종편에서 인터뷰했던 내가 제보자라고 한 거 사이에가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 씨가 정말로 제보자인지 아니냐라는 거는 지금은 100%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요, 공익제보자가 되라는 신분이 되면은 이 사람을 다루는데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언론도 지금 그걸 조심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못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되게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느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제보자라는 사람은 익명으로서 인터뷰를 돼 있고 조성훈 씨는 나가 나타나서 나는 어떠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100% 연결되어 있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거죠. 다만 윤석열 캠프에 있는 윤희석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조 씨에 대해서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다. 조 씨 입장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서 전달 과정이 어찌됐든 본인이 연결고리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해 준 듯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윤희석 대변인은 조 씨가 제보자라고 심증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이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라는 것이 원래 사실은 내부 비리라든가 뭘 폭로하니까 그 사람 신변보호가 아주 엄격하게 돼 있어서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래서 저도 지금 단계로서는 100% 단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 같은 걸 하고서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제보자가 중요하냐? 한쪽에서는 본질적인 의혹이 더 중요하지 왜 제보자만 얘기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작성했느냐, 전달한 게 사실이냐. 그러나 여기서 제보자가 중요한 건 이 선거철에 이런 얘기를 제보하는 것이 그 의도가 뭐냐, 정치 공작 차원에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보자의 신분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제보자의 말에서 이 진실이 본질적인 문제 의혹이 얼마나 균형될 수 있는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그냥 무턱대고 왜 제보한 사람만 물고 늘어지냐는 얘기는 안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궁금하긴 한데 자꾸 풀려나가지는 않고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제보자가 나는 누구니 아니나 나오고 이런 여러 상황이 아주 꼬이고 어깨에서 붕 떠 있는 상태여서 지금 국민들의 피로감은 아주 굉장합니다.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라는지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만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당사자들이 전부 이렇게 이렇게 발을 좀 묘하게 빼고 발을 묘하게 꼬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진상 의혹의 이런 부분을 규명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문제는 전적으로 지금 검찰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중에 들어가 있다. 집권 세력에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걸 시도 때도 없이 잘 디자인해서 야당을 공격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조성훈 씨를 포함해서도요, 저하여튼 여기에 인볼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규명하고 있다는 데서 책임을 느끼고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한 윤석열 총장은 대선 기간 내에 잘못하면 내내 집권 세력의 법적인 공세 그리고 정치적 공세에서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처럼 어찌 보면은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대권 주자 개인의 문제로 대응을 하고 있고, 다른 주자들은 이 틈에 또 윤석열 총장을 공격까지 하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보수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중도층이라든가 젊은 층에서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집권 세력의 꽃놀이패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개인도 주자도 국민의당 지도부도 다 저만 살고 있거나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 나는 다치지 않겠다, 이러고 있으니 이들이 집권했을 경우에 다른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 관리를 잘하느라고 것도 또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크게 보아서요, 여권 정치라든가 언론인 등을 포함한 13명을 에 대한 고발장,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판결문 등등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뺐으며, 이걸 누가 김웅 의원에게 넘겼고 김웅 의원은 이걸 당에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 부분이 본질적인 의혹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의혹을, 이렇게 생성된 의혹을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사람이 누구며 그건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문제 앞부가 이제 핵심으로 다른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보자 부분은 아까처럼 나는 제보자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나와서 인터뷰한 사람도 있고, 또 조성은 씨라는 사람은 당신네들이 나를 뭐 제보자로 뭐 하는데 이건 명예훼손이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보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도 얘기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 혼선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본질적인 부분, 제보자 부분은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질적인 의혹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 단계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주거나 해명을 해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예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전직 검사입니다.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는 현직 검사예요. 검사라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다치는 것만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에게 끌려다니고 검찰 수중으로 넘어가고 또 민주당 공세 앞에 서게 돼 있다 이거죠. 이래서 참말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보는 국민들은, 듣는 국민들은 아주 피곤하다, 피곤하다. 무슨 얘기가 이렇게 예스면 예스, 노우면 노우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들어볼수록 헷갈리게 하고 있다. 자, 먼저 손준성 검사예요. 내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일부 자료를,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 같은 거 위법 행위가 있으면 나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난 아니고 나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요. 아, 자기가 안 했으면 왜 자기 이름이 그런데 나오는지, 내가 작성 안 했으면 누구가 작성했다는 얘기인지, 나는 김웅 의원하고 어떤 사이라든지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자기 조직이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만큼 지금 의혹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모셨던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밑에 최측근으로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해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본인에게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나 다른 사람들 피해보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이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동기로 안 했다, 이러이러한 동기로 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관련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확정 안 되면 계속 여당으로부터 공격만 들어온다 이거죠. 손 검사는요, 김웅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말이 없는 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김웅 의원은 그 기자회견에서요, 기사에 나온 그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은 내가 손모씨, 그래 손검사, 이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 캡처가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내가 손검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손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아가지고 국민님에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아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 했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작성을 안 했으면 누가 했을 것 같다든가, 자기가 넘기지 않았으면 누가 넘겼을 것 같다든가, 나는 왜 그 캡처 자료에 내 이름이 나왔다든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검사가 해야 될 태도입니까?
근데 김웅 의원은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한 걸 보면요, 이 사람이 기억난다는 건 자기가 기억 안 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심지어는요, 손검사를 준성이라고, 대학교 선후배관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고시 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손검사 준성이라고 부르면서 문자로 보내기를 윤석열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 이렇게 격려 문자까지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정하면서도 자기 휴대전화에 손검사 연락처도 저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문자 주고받은 건 무슨 말을 주고받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100페이지가 넘는 뭉텅이로 된 고발장은 자기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것도 나이가 뭐냐 100세입니까 뭡니까? 할 노릇입니까? 왜 이러겠느냐? 법률 전문가들은 고발장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입장을 밝히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점에 대해서는 기억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라는 대권 주자의 캠프에 대변인을 하고, 그 캠프 주자는, 유승민 의원 주자는 남의 얘기하듯이 윤석열 이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는가 하면 엊그저께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 태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나만 살고 같은 편 내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비판하고 나만 안다, 그러면서 붕 뜨다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정보 전체는 검찰이 쥐게 되고 거기서 처리권을 디자인하게 되고 덩달아 민주당은 공세를 펴고 이걸 대선 내내 할 수도 있는데 타이밍을 골라가면 할 테니까, 이렇게 집요한 역집권 세력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세를 국민의힘에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권주자의 의원직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